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지만 2016년 패배한 미시간주의 표심을 다지는 데 집중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흑인과 아시아계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기밀문서 유출과 불법 보관에 대한 특검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LAPD가 남가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원정 절도단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중고품을 찾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고품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치솟는 보험료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투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6개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0.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달 연속 상승입니다. 버지니아주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제스민 윤 변호사를 연방 법원 판사로 인준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4년간에 걸쳐 낮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에서 반정부 여론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CIA 비밀 작전을 승인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제조시설의 증가와 데이터 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친환경 대체 에너지 공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러먼더 상무부 장관이 다음 주 반도체 기업 인텔의 자국 내 생산 확대와 관련해 총 527억 달러 보조금 지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에는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퇴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해 검토에 나섰고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1,000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제 질서 혼돈 속에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재래식 도발을 해도 괜찮다는 모험주의적인 발상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전통적 아성인 호남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 PK 지역을 방문했고 특히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LA 다저스가 한국에 도착해 열렬한 환호 속에 입국했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고는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합니다. 다저스 오타니의 아내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 국가대표 농구 선수 출신인 다나카 마이코로 어제 한국에 함께 입국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곳곳에 피해 신고도 많이 접수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산악지역의 경우 최고 풍속이 무려 80마일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렌시아 지역 매직 마운틴 인근 시간당 최고 풍속 시속 86마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났죠. 자동차로 86마일 그렇게 달릴 때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바람이 86마일로 불었습니다. 강풍은 곳곳에서 전력 송전망을 망가뜨려 단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서 16,000여 가구 이상이 단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버뱅크 지역에서는 2800 빅토리 블루버드에 있는 한 가정집 앞 거목이 쓰러지면서 집 덮치면서 집 위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바람이 불 때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보아 레이크에서도 대형 나무가 쓰러져 전선을 끊고 여러 대 차량을 손상시켰는데 다행히 기적적으로 지역에 또 정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파사데나 시에라마드레 지역에서는 송전선이 끊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리고 이스빌라 스트릿과 앨런 애비뉴 교차로에 나무가 쓰러져 파사데나 경찰은 어제 하루 종일 한 반나절 정도 이를 치우는 작업을 하면서 이 지역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바람이 강한 강풍이 불 경우 나무나 송전선이 쓰러질 것에 주민들은 항상 대비해야 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외 가벼운 물건은 강풍에 날아가거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실내로 옮겨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LA경찰국 LAPD가 최근 남가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원종 절도단을 단속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합니다. 보도국의 뉴스룸입니다. 최근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칠레 원정절도단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LA 경찰국이 해외에서 남가주로 원정화 주거침입 절도 행각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LA 부촌에서도 칠레에서 원정원 절도단으로 인해 주택침입 절도 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니믹 최 LA 경찰국장은 지난 화요일 최근 해외에서 관광비자로 미주로 입국해 부촌을 타겟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LA 경찰국뿐만 아니라 여러 치안당국이 공조해 원정절도 행각 단속을 벌이는 합동 전담반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첫 10주일 동안 LA 경찰국에는 900세건의 주택침입 절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남미에서 원정원 절도단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밀집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퍼시픽 팰리세이드 부촌에서도 칠레에서 원정원 절도단으로 인한 주택침입 피해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해 남가주에서 암약하는 칠레 원정 절도단은 5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관광비자가 취득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남가주 지역 대학 캠퍼스에서도 범죄가 발생해 학생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칼세델레 주차장에서 강도 및 차량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해 한 용의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LATTC 캠퍼스에서도 간호학과 여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다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도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LA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만 390여 건의 범죄가 보고됐습니다.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절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 협박이 종종 일어나 학생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치솟은 보험료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자 보험료 인상이 보다 투명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에서 스테이츠밤과 올스테이츠 등 대형 보험사들이 주택과 자동차 보험의 신규 가입 중단을 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투명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소비자워치독은 14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이 발표한 블랙박스 모델을 비판하며 보험료 인상의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블랙박스 재난 모델은 리카르도 라라 커미셔너가 새로 마련한 주택보험료 계산 모델로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모델은 산불 위험 상황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워치독 측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모델은 보험사의 관점에서만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어 정확하게 주택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은 가주민들의 니즈를 충족하지는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가주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왜 인상하는지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정보들은 보험사의 입장으로만 편향되어 있다고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지적했습니다. 가주의 경우 산불 위험 지역 보험료를 책정하는 재난 모델에 사용되는 기후변화 데이터들은 투명해야 되며 보험회사들이 이를 빌미로 보험료를 턱없이 인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의 입장은 소비자들과 온도차가 많습니다. 현재 가주에서 주택과 자동차 보험이 인상되는 것은 보험사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주에서 산불이 잦은 것은 주택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스마트 보험 측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산불 위협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한 홍수의 위협에서도 벗어나지 못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사가 나오면서 사고도 많아지고 또 가장 문제는 그 팬데믹 동안에는 차들이 거리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속 질주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팬데믹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습관화돼서 팬데믹이 끝나고도 그런 사고가 나도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주의 복잡한 도로 사정에서 빈발하는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에 없던 비가 장마처럼 한국의 장마처럼 많이 내리고 그런 많은 비 속에서도 홍수나 강우량이 불어나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피해의 복구를 다 보험을 갖고 있든지 가주에서 주택과 자동차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주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 주택가격이 인상되면서 2달 연속 주택가격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 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6개 카운티에서 모두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주택 중간가격은 84만 2천여 달러로 전달보다 0.8%가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8%가 인상됐고 주택 최고 가격을 기록한 지난 2022년 6월보다 불과 0.6% 낮은 가격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86만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격은 1년 전보다 7%가 높은 수치이고 최고 가격을 기록했던 지난 2022년 6월보다는 2%가 낮은 가격입니다. LA를 비롯한 대부분 남가주 지역이 지난달 주택 중간가가 최고 기록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지난달 주택 중간가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이 오른 이유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는 계절적인 요인이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인상됐지만 모기지이자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치솟는 일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매물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큰 폭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시정부가 2028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주요 공공 기반시설 강화와 또 지하철 레일 시스템 확장 등을 위해서 약 9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실이 지난 13일 이것은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예산 패키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단 연방교통부를 통해 확보된 7억 990만 달러는 이스트 샌프란도밸리 경전철 프로젝트와 한인타운을 지나는 메트로 지하철 퍼플라인인 D 노선 지하철 연장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의원과 캘리포니아 의회 대표당 구성원과 협력해 확보한 자금의 경우에는 1억 3,900만 달러가 버스 속도와 신뢰성 향상 같은 다방면에 투자된다고 LA 시장실은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의 주머니 사정도 이제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달러트리가 내년까지 총 1,000곳에 점포를 닫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패밀리달러 매장을 폐쇄한 후에 내년에는 더 많은 곳을 폐쇄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달러를 인수하면서 점점 더 하락세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맥도날드 역시 저소득층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저소득 소비자들이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저축 감소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비율을 늘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미국 내 매장 10곳 중 9곳에 4달러 이하의 묶음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너레이션 지로 불리우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중고품을 즐겨 찾는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고품 거래 사이트로 페이스북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컨핸드 스토어인 스리프티 샵을 애용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많습니다. 백화점에서 수십 달러를 주고 티셔츠를 구입하기보다는 스리프티 샵에서 수달러를 주고 중고 티셔츠를 구입하는 젠지들이 많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스리프트 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고 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이 이전 세대와 비교해 실리를 중시하는 탓도 있고 최근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젊은 층의 중고품 선호 트렌드는 의류나 액세서리 혹은 명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구나 청소용품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찾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젊은 층의 트렌드로 인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도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링크드인 등 새로운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지난 10년 새 이용자가 급감했지만 수년 전 페이스북이 론치한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마켓플레이스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크레이그 리스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에 런치된 마켓플레이스는 이베이의 뒤를 이어서 네티즌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중고품 거래 사이트로 집계됐습니다. 중고품 거래 사이트로 이미 크레이그 리스트가 있지만 최근 크레이그 리스트를 통해 중고품 거래를 하려다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뉴스가 되면서 바이어와 셀러 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레이딩이 존재하는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가 젊은이들에게는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신저 기능을 통해 바이어와 셀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직접 서로 만나 물건을 픽업하고 현금이나 벤모로 물건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중고품 이용을 합리적인 소비로 인식하는 실리적인 스타일로 이전 세대와는 달리 중고품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고 거래 앱이 각광을 받으며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구름과 햇살에 교차하겠고 낮 기온은 70도 내외로 예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은 보다 쾌청한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돼서 포근한 주말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이상고온 현상이 찾아옵니다. LA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이 79도까지 오르고 일부 지역은 80도도 넘어서면서 반짝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9도 51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48도, 해안 지역은 68도 52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2도, 낮 최고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웨스트 방향입니다. 발보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중간 라인에 타이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91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컬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LAX 지난주였나요? 지난 주말 정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국을 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오는 일요일 LA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한 해외 방문단들이었습니다. 무려 2만 5천여 명의 건각들이 달리는 제39회 LA 마라톤이 일요일 17일 LA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또 17일이 하필이면 또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예요. 하루 종일 축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와 겹쳐져 있습니다. 이 17일에 열리는 LA 마라톤 코스는 예년과 동일하게 다저 스테디움을 출발해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LA 다운타운을 거쳐서 헐리우드를 통과한 뒤 베벌리 힐즈, 센츄리 시티, 웨스트 LA를 지나 브렌트우드 반환점을 돌아 다시 센츄리 시티 결승점까지 오는 26.2마일 구간입니다. LA 마라톤 하면 예상하시죠? 교통 통제되는 곳 많습니다.
헐리우드과 웨스트 헐리우드를 지나서 베벌리힐즈와 센츄리 시티 등 지역에서 전면적인 교통 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됩니다. 대화가 열리는 17일 일요일 새벽 4시부터 마라톤 구간을 포함해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 다운타운, 헐리우드, 베벌리힐즈, 센츄리 시티 등 LA시 전역의 교통이 새벽부터 통제되거나 일부 제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시 교통국은 새벽 3시부터 마지막 주자가 구간을 통과하고 거리 청소가 끝날 때까지 마라톤 전 구간은 물론 인근 지역 도로와 차량 통행, 도로 주차 모두 금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당일 일요일 이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됩니다. 이 LA마라톤.com 웹사이트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북쪽 지역 헐리우드 선셋대로 따라서 쭉 통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시죠.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갈 때 여기는 피해 가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교육부가 수개월 지연 끝에 마침내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펩사 정보를 대학들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수십여 대학에 학생들이 제출한 펩사 정보를 보냈고 더 많은 대학에 펩사 정보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펩사 정보를 각 대학에 전달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1월 말에서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해 큰 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각 대학은 펩사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자금 보조 내역을 결정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한국어 능력시험 온라인 준비반을 개설합니다. 이 토픽, TOPIK, 토픽 온라인 준비반은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주간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전문 강사의 영어 강의로 진행됩니다. 이 토픽 준비반은 3급의 시험 형식, 출제 유형,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제 풀이 등 실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됩니다. 온라인 준비반 등록은 14일부터 20일까지 시작이 됐죠. 어제부터 20일까지 한국교육원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12세 이상 누구라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도 첫 번째 한국어 능력시험은 오는 4월 13일, 두 번째 한국어 능력시험은 오는 7월 13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시행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한국교육원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 한국교육원 전화번호는 213-386-3112, 213-386-311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근 한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 6개월 이상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셜 시큐리티 연금 SSA 수령과 관련해 불이익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6개월 이상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SSA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생활비에 해당하는 SSI를 받는 사람은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SSA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SSI 수혜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SSI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나 맹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소득과 소유한 재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SSI를 받을 경우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이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SS를 받는 시니어가 해외에 30일 이상 여행을 하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출두 명령 편지를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SSI 수혜자들의 여권 기록 조회를 통해 해외 여행자들을 파악하고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30일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일부 SSI 수령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이 연방법원 판사에 올랐습니다. 연방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된 한인 1.5세 제스민 윤 변호사를 인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 워너 및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의 추천을 받아 지난 1월 윤 변호사를 연방판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고 상원이 2개월 만에 인준한 것입니다. 윤 판사는 현재 마이클 어벤스키 수석판사가 퇴임하면 올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울산 출신의 윤 판사는 14살에 가족과 함께 메릴랜드주로 이민 온 여성으로 버지니아대 법대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민자 및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변론과 통역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해 로펌에서 올해의 무료 변론 변호사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아틀란타 총격 참사 3주기를 앞둔 어제 유족과 한인 정치인들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안 차별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미셸 강 조지아주 하원의원 후보는 정부와 경찰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며 총격 3주기를 맞아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 전역에서 아시안을 위한 정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조지아주에서는 총격범 로버트 에린 롱이 아틀란타 스파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졌고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한편 비영리단체 아틀란타 정의운동은 토요일인 내일 16일 저녁 아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재택근무 확산으로 시작된 오피스 부동산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한인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보유하고 있던 5층짜리 사무용 건물을 다른 한인 그룹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4055 윌셔가에 위치했던 건물을 인베스트먼트 그룹 측에 1,50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부지 면적 1.5에이커, 건물 면적 7만여 스퀘어피트 규모의 이 건물은 1955년에 지어졌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여러 차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월 2,087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미주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한국담화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칼슨 시청에서 제25회 본국작가 75인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본국작가 75인 초대전의 전시는 전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집니다. 미주 예총 측은 많은 작가들의 각기 다른 화법의 작품을 한자리에 감당할 수 있고 한국 미술 추세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75인 초대전 개막식은 19일 화요일 오후 5시 칼슨 시청 로비에서 칼슨 시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리버사이드 테미큘라의 패창가에 자리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영장 더 코브가 올 봄부터 재개장합니다. 패창가 리조트에 따르면 2019년에 처음 개장했던 더 코브 수영단지는 4.5에이커 크기로 풋볼구장 5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이 투숙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비투숙객의 경우 1일 이용권 $50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더 코브라는 수영장 일부 구역은 이용할 때 비용을 내야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화상 탐사를 목표로 내놓은 우주선 스타쉽이 48분이나 지구를 돌면서 시험 비행을 해냈습니다. 제대로 낙하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의 세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 하늘로 솟구치며 하단 로켓불을 떼내더니 200여 킬로미터 위 우주로 날아가 지구를 돌기 시작합니다. Congratulations to the entire SpaceX team. I mean, this flight pretty much just started, but we're farther than we've ever been before. 48분간 지구 반바퀴를 비행한 스타쉽. 지구 재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신이 끊겼습니다. We were just hearing on the loops. We are making the call now that we have lost ship 28. 재진입 시 불타거나 추락하면서 인도양으로의 정상적 낙하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버티지 못했던 1, 2차 시험 비행 때와 달리 지구 궤도에 올라 우주 비행을 한 데 대해 관계자들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단 로켓까지 합쳐 길이만 120m, 내부에 150톤까지 실을 수 있게 만든 초대형 우주선이기 때문입니다. It did make it to space, and that's the biggest milestone. It made it to orbit. 화성에 사람이 살게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혀온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이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다 줄 거라며 환호했습니다. 스타쉽은 2026년 사람을 달에 보내려는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얼마나 완성도를 높일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재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초반 판세는 혼전 양상입니다. 그동안 대체로 박빙 우위에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는 여전히 우세하지만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7일부터 13일 전국 4,09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39%, 트럼프 전 대통령이 38%의 지지를 각각 받았습니다. 모르겠다, 투표할 생각이 없다라는 답변은 12%,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1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등록 유권자만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50%, 트럼프 전 대통령 48%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합주 7곳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를 받아 바이든 대통령의 37%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른바 집토끼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됐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지지자 가운데 37%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16%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머지는 제3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과 아시아계 등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핵 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 문서를 대량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반출된 문건이 개인적 기록이라면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기밀 문건에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에일린 캐논 판사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트럼프 측의 기소 기각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그대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Both sides have proposed a summertime trial, although Trump's defense team also says that there's no rational way to hold a trial this year so close to an elec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덩치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은 물론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를 돌며 최근 지지세가 예전 같지 않은 흑인과 아시아계 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For generations, black, brown, and Native American, Asian Americans, Native Hawaiians communities weren't fully included in our democracy or our economy. But yet by pure courage, heart, and grit, they never gave up. They pursued the full promise of America.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밀리거나 박빙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지지층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상 11월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삼성전자에 60억 달러가 넘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 장려를 위한 것인데요. 삼성전자의 미국 추가사 확장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텔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음 주에 이제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약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이상을 지급받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신규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소식통들은 해당 지원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 추가 투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의 경우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6천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 가운데 TSMC와 삼성전자 등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할 용도로 28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The leading edge companies alone have requested more than $70 billion. So that means we have a lot of tough conversations. 한편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 지원금 110억 달러 등 모두 527억 달러를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러몬드 상무장관이 다음 주 애리조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미국 내 제조시설 증가와 데이터 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대체 에너지 공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컨설팅 기업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내 여름철 피크의 전력 수요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8기가와트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파른 전력 수요 증가세의 주된 배경으로는 데이터 센터와 미국 내 제조 공장 증가, 또 전기차, 전기 난방까지 전기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와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의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인공지능, AI 열풍이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인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제조업 공장 설립 증가도 이 전력 수요 증가를 가속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된 데다가 석유와 가스 보일러가 전기로 사용되는 히트펌프 보일러로 대체되는 것 역시 전력 수요 증가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은 허가 지연과 공급망 차질까지의 여파로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발전회사들은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발전소 신설을 검토하거나 또 가동 중단이 예정됐었던 석탄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도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한국의 다저스 선수들이 입국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가기 전부터 엄청난 화제였죠. 오타니 선수의 와이프도 공개가 됐고 오타니 선수 인천공항에 모습 드러내자마자 환호가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오타니 선수 이번 한국행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취재진들도 한국에 상당히 많이 입국해서 지금 오타니 선수를 취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이 파란 물결로 일렁입니다. 오타니를 보기 위해 전날 밤부터 공항을 지킨 팬들도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다저스 팬이었는데 시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스포츠 선수를 떠나서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타니가 가장 먼저 등장하자 팬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오타니는 밝게 웃으며 팬들과 인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깜짝 공개한 아내 다나카 마미코도 함께했습니다. 무키 베츠와 글래스노우 등 동료들도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간 선수들은 곧바로 숙소인 서울 여의도 모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이 오타니의 아내를 언급하며 서울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Shohei Ohtani has introduced his wife to the world. He posted the first picture of her today on Instagram. The picture was taken right before the couple joined the Dodgers for their flight to South Korea. 일본 언론들도 한국에 취재진을 파견하는 등 오타니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大谷選手の話題はニュースでも本当に毎日放送されている状況です。日本の地上波のテレビ局は全局、あとたくさんの番組、多くのメディアが来ると思います。 LA 다저스 선수단은 앞서 입국한 샌디에이고와 함께 내일 서울 시리즈 공식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이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에는 김하성과 오타니의 한일 대결에 앞서서 한국 대표팀과의 친선 경기도 열립니다. 메이저리그 개척자 박찬호 선수가 1차전 시구자로 나서는 등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KBS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공항에는 빅리거들을 보려는 한국 팬들이 몰렸습니다. 네, 저 부산에 왔습니다. 네, 일은 연차 내고 왔습니다. 드디어 매니 마차도 등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나오자 사인 요청이 쏟아집니다. 보석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금이 환영한 김하성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분 좋고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오후엔 광장시장 등 서울 나들이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김하성이 전통 한복을 동료 마차도에게 선물하는 영상도 공개돼 서울 시리즈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에는 키움과 LG 그리고 팀 코리아가 친선 경기 파트너로 나섭니다. 특히 팀 코리아는 KBO 리그 대표 유망주들로 구성됐습니다. 시속 160km 강속구 투수 문동주와 지난해 홈런왕 노시환 그리고 올 시즌 후 빅리그 진출을 선언한 김혜성 등이 기량을 뽐내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동경기인 메이저리그 한국 개막전으로 샌디에이고와 다저스는 오는 20일부터 2연전을 치릅니다. 특히 1차전은 한국인 최초 빅리거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에서 뛴 박찬호 해설위원이 시구자로 나섭니다. 김하성은 타자로만 나서는 오타니와 한일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2차전에선 다저스 선발 야마모토를 상대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자, 한국 서울 시리즈 이거 보려면 시간 어떻게 맞춰야 되지?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아무튼 LA 시간 새벽에 열립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가 또 보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BA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126대 11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요새 클리퍼스 성적을 보면 5할 때 성적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상위권으로 치고 가려면 5할 이상이 돼야 됩니다. 클리퍼스 요새 전력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 스케줄을 보면 일단 오늘 LA 클리퍼스는 뉴올리언즈와 원정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LA 레이커스는 오늘 경기 없고요. 내일 토요일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또 이 빅매치죠. 나름 빅매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에는 LA 클리퍼스가 역시 크립토닷컴 아레나 홈으로 돌아와서 애틀랜타 호크스와 경기를 갖는 일정으로 이번 주말 NBA 일정은 그렇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니스 소식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프로테니스 투어 경기 중에 갑자기 벌떼가 코트를 습격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난데없는 벌들의 공격으로 선수와 운영진 모두 급히 대피했고 경기는 2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KBS입니다.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대회에서 당시 세계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6위 알렉산더 지베레프가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1세트 세 번째 게임, 서브를 준비하던 알카라스가 머리를 극적이더니 손을 휘저어 뭔가를 쫓아내려 합니다. 코트를 벌떼가 침공한 겁니다. 벌들의 공격을 피해 라커룸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빌 게이츠도 벌떼의 습격을 황당한 듯 바라봅니다. 코트 위에서 촬영하는 카메라는 아예 벌떼가 장악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y suspended due to bee invasion. So please have patience. Thank you. 잠시 후 출동한 양봉 전문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진공 청소기로 벌들을 처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재개된 경기는 알카라스의 2대0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경기의 주인공은 벌떼였습니다. It's gonna be remembered for that, not for the technique, not for anything else, but for the beast. But yeah, it was a great match. Right? 경기가 열린 이 지역은 이맘때 많은 꽃이 피어 벌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